주정민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 페이지에서 기사 등록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뉴스 형태를 지정하게 되고 섹션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작성자 이름이나 이메일 제목을 넣고요. 부제목을 넣고 그다음에 대표 이미지 사진을 넣고 내용을 넣는 형태로 됩니다. 커뮤니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커뮤니티는 바로 이렇게 대표 이미지라는 것이 없고 내용에 사진을 넣고 글을 쓰게 돼 있죠. 근데 기사를 쓰실 때 가급적이면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에 대한 상품,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개, 이런 광고성 기사는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기사에는 올려주시 말고 그 글은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주 교대 부들 초등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좋은 선행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사 내용인데 그런 것들은 바로 기사에 바로 올리셔도 되죠. 그런데 공주 교대에서 어떠어떠한 이런 행사가 있는데 뭐 바다회를 합니다. 이런 것도 광고성이라는 게 보다는 공익성이면 기사를 올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광고성이 되는 것은 커뮤니티에서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검열을 하면서 그걸 이제 삭제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고 특히 여기에서는 저희 사이트의 특징은 저널인 뉴스의 회원이시면서 커뮤니티에 글을 이렇게 쓰는 것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분은 기자로서의 역량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 정도 글 쓰시는 것 같으면 기사를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겠다라고 하면 그분은 바로 기자로 승격을 시켜드립니다. 저희는 회원이 다 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발생하고 있는 일들, 좋은 선행적인 일들 또는 뭐 바로잡았으면 좋은 일들을 다 발굴해서 기사로 알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은 자유롭다. 다만 광고적인 내용들은 기사로 쓰기보다는 커뮤니티 글로 써주시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사 공모전을 하는데 왜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게 했습니까?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지금 기사 공모전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그 기량, 글을 쓰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글을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했고요. 그 글 중에서 기사로서 가치가 충분한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그 글을 기사로 전환시켜 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기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 먼저 여기 제목을 넣고 부제목을 넣고 그다음에 내용을 넣고 하는데요. 형식을 여기 직접 들어가서 글을 쓰다 보면 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메모장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한글이라든지 아래 한글이라든지 또는 워드라든지 하는 거기에서 글을 쓴 다음에 가져오는데 여기 윈도우의 메모장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윈도우 메모장은 필터링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제가 카카오톡에서 글을 읽어보다가 어떤 분이 글을 써놨는데 이거 기사로서 참 좋은 내용이다 하는 걸 발견이 돼서 이것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각색을 해서 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기사로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하거나 제가 대신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글을 지금 이미지 메이킹 하는 분의 글인데요. 이 글을 제가 가져다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컨트롤 C를 해서
바로 기사 내용에다가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이걸 붙여서 이 내용을 제목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아무 사진이나 대표 이미지 사진으로 이것을 넣고 또 여기에다가 사진을 넣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다 설명드릴 텐데 우선 이제 한번 지금 해보고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사를 이제 키워드도 넣고 오늘은 뉴스 이렇게 해서 키워드 넣고 해서 등록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섹션이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선택 안 했습니다. 그러면 1차 섹션은 뉴스. 뭐 2차 섹션은 꼭 지정이 좋고 지정하지 않아도 좋은데 내가 보면 가격대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뭐 1차 뉴스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차, 3차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등록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 등록을 시켰더니 이렇게 핫 버튼을 찾아라 라고 해서 기사가 올라갔고 출력 대기 상태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대기 상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편집실에서 이 기사를 읽어보고 이건 기사로서 미스가 없다. 그래서 이걸 바로 이제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올리게 나오면은 이렇게 출력 중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들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봤더니 지금 기사 내용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붙였잖아요. 복사해서 붙였는데 아무도 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쓰냐면 필터링 하는 기능을 씁니다. 이 메모장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메모장에는 왜 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사해 온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 갖다가 붙여 넣습니다. 이 갖다 붙여 넣으면요 메모장의 기능은 혹시 이 글에 이상한 개배지 이런 쓰레기들이 붙어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뭐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하다 보면 그래프들이 많이 생겨서 데이터들이 이상하게 깨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입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글을 할 때 먼저 이 메모장에다가 갖다 붙여서 넣었다가 다시 바로 이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그러한 것들이 깨끗이 없어지는 필터링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꼭 이 저널인 뉴스에 기사를 올리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엑셀 작업이나 워딩 작업이나 또는 다른 데 사이트에 SNS에 글을 올리는 거나 할 때마다 여기다 올려서 복사해서 붙였다가 바로 카피를 해가지고 와도 좋고요. 여기에서 그 수정 작업을 좀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글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왜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이 제목 부분에 이상한 이런 이모티콘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이모티콘이 붙어 있으면 그 이모티콘이 서로 호환이 되는 이모티콘이 있는가 하면 호환이 안 되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글이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지우고 한번 다시 복사를 한번 해서 붙여 보겠습니다. 모두 선택해서 카피를 해서 붙입니다. 붙여서 봤더니 이제 그 이모티콘이 없어졌습니다. 여기도 필요 없는 거니까 이제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등록이라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죠. 자, 이렇게 출력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기사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수정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수정을 눌렀더니 이번에는 글의 내용이 달아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책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글을 썼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메모장에 글을 내용을 넣었다가 놔두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 메모장에 있는 글을 날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메모장을 활용하는 것은 꼭 저널인 뉴스에 기사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엑셀 파일을 쓸 때 또는 워드 또는 SNS에 글을 올리고 할 때 이러한 그 어떤 경우에는 내가 분명히 한 줄 강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게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SNS상에서. 그랬을 때는 꼭 여기에서 작업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갖다 넣어주면 그 형식에 딱 맞게끔 입력이 된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메모장 어떻게 쓰는지 다 아시나요? 어디서 가져오는지? 메모장은 여기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윈도우 창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 시작창. 시작을 누르고 여기 보면 윈도우에 여러 가지 창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보조 프로그램 있죠?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여기에 메모장이 있습니다. 이 메모장을 그대로 끌어다가 바탕화면에 갖다 놓거나 이렇게 이 메뉴판에다가 갖다 붙여 넣으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널인 뉴스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기사를 쓰는 것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갖다 이제 정리를 다시 한다 그러면 저널인 뉴스에 들어와서 기사를 읽을 때는 항상 로그인을 해야 된다. 로그인을 해서 읽어야만이 나의 포인트가 정립이 된다. 그 다음에 친구 추천도 당연히 로그인 되어야만이 친구 추천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추천을 한 것이 나의 아이디가 상대방에 가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추천이 됐다는 것이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친구를 추천할 때는 모바일에서 맨 아래쪽에 친구 추천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나의 카카오톡에 있는 친구 리스트가 불러와서 보내지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기사를 쓸 때는 이렇게 항상 메모장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해서 필터링 효과를 이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이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기사 쓰는 것만 제가 1시간 동안 다음번에 이렇게 또 세미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마이크를 활성화시키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네. 네, 메모장에서 네. 이 글 필터링 기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필터링이 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그 필터링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장에 아무것도 지금 이제 안 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떠 있고요. 제가 아까 이거는 꼭 그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어떤 내용이 있다면 이제 여기서도 그대로 이걸 복사해 가지고 와서 이거를 기사로 쓰거나 내가 엑셀 뭐 시트에 넣거나 또는 한글 파일에 넣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혹시 여기에 무슨 이상한 찌꺼기가 붙어 있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 그대로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미 필터링이 끝난 겁니다. 여기에 바로 여기에서 그대로 또 이거 다시 복사를 해서 가져와서 다른 곳에다 붙여넣기 하면 이 글 내용만
다시 가져오는 필터링 돼서 가져오는 겁니다. 네, 필터링이라는 게 네. 뭔가 좀, 이렇게 불건전한 내용이나 맞춤법이 맞지 않거나 이런 게 그건 필터링 아니고요. 될까요? 그건 예.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어떤 개념인가요? 예. 여기 내용이 보이진 않죠. 보이지 않는데 어떤 내가 이 글을 복사해가 와가지고 엑셀 파일에다가 딱 집어넣었더니 그 데이터가 나중에 이상하게 뭐 한자로 보이거나 깨져서 보이는 거 있죠. 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네. 그 다음 물어보십시오. 기사를 쓰는데 네, 사실 저희 같은 직업적 기자가 아닌 사람들은 네, 사진 자료나 이런 걸 좀 직접 이렇게 취재해서 원래 가서 직접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네, 그런 걸 좀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무료 이게 저작권 없고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제 그런 사이트들 좀 활용하는데요. 네, 사실 기사 내용을 잘 반영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넣어서.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좀 한계가 있어서 좀 어떤 팁이 있는지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요청하기도 했거든요. 기관 같은 데다가. 네, 예. 예, 뭐 인터뷰도 그래서 전화해서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예, 기자가 아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이제 꼭 국내 기사가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픽사베이에서 이제 가져와서 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한계가 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사진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제 뭐 이제 쓰게 되고 이렇게 자료 사진을 만들어서 뭐 쓰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기사 가져오면 저작권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저작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리메이킹을 해야 됩니다. 공주시에 대해서 쓰는 이러한 사진들이 좀 있는데 원래 공주시 누리집에 가면은 사진들을 가져와서 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가요? 여기 예, 공초로 이제 릴리지 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꼭 그 저 네이버에 있었던 사진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가져와서 리메이킹을 하는데 리메이킹 할 때 뭘 하시냐면 되냐면 사진의 크기를 줄이는 것 이런 거 잠깐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어떤 멘트를 넣으십니다. 이렇게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사진에다가 붙여넣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언론사에서 그리고 이렇게 예, 자기 로고 박는 약간 그런 게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할 수는 되는데 나중에 그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뭘 한번 해볼까요? 저기다가 어, 자, 이 사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진을 써야 되겠다, 내가 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 국민의힘이라고 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사진을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서 한번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대로 국민의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해주면 사진 출처가 어디서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그 갖다 썼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시비를 안 걸겠죠. 그런데 이게 거슬린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잘라내야 되겠고요. 그러면 잘라낸다 하더라도 어디서 가져왔다 하는 것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뭐 사진 출처 국민의힘 제공 이렇게 해주고요. 그 여기다가 뭔가 제목을 넣어주면 좋겠죠. 뭐 국민의힘 뭐 정부회의 모습 이렇게 타이틀을 넣어서 사진을 저장을 해가지고 쓰면 전혀 문제가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혹시 여기 사진에 나오는 네, 그 얼굴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치인들 중에 좀 유명인들 분도 계시지만 좀 이렇게 네. 주변에 계신 얼굴 이런 초상권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초당권이 10일 전에 하지 않습니다. 자기 네, 사진을 많이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사진이 또 필요하시면 네, 기사를 써 놓으시고 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기사를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때 제가 사진을 다른 것을 더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네.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여기에 네. 기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 기사를 업로드 시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이 뭐냐면은요. 네, 저널리 뉴스가 출범하게 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목적은 언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쭤봤더니 거의 80% 이상이 신뢰를 안 씁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그렇죠. 그럽니까? 라고 했더니 진실된 기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너무 네, 정치라든지 특정한 분야에 편중되어 네, 있다. 이런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의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좋은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발굴을 해서 알려야 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기자로 활동을 해서 그러한 네, 소식들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요. 네, 두 번째는 네, 그렇게 했을 때 네,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렇죠. 이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리워드를 줘서 아,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래서 각종 SNS 활동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만이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네, 저희 지어내린 뉴스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컨텐츠를 읽는 사람들도 그런 리워드를 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순전히 네, 언론을 어떻게 하면 선진화시키느냐, 올바른 아, 언론을 정착시키느냐,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메시지 보내드리는 그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 좋은 저널리 뉴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